우리 어르신들 요즘 만나면 꼭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초연금 이야기입니다. 한 달에 몇십만 원, 이 돈이 우리 어르신들 살림에 얼마나 큰 보탬이 되는지 모릅니다. 병원 한 번 더 가고, 손주들 용돈 한 번 더 챙겨주고, 시장 가서 반찬거리 하나라도 더 살 수 있게 해주는 정말 고마운 돈이지요. 그런데 요즘 이 기초연금 때문에 걱정하시는 어르신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나 이거 계속 받을 수 있는 거 맞아? 옆집은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은데도 받는다는데 도대체 기준이 뭐야? 이런 말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혹시나 지금 받고 있는 이 돈이 끊길까봐 밤잠 설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저 뜬 소문이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어르신들의 이런 걱정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정부가 이 기초연금 제도를 아주 대대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껏 10년 넘게 이어져 온 방식을 전부 다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아주 강력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살기는 점점 팍팍해지는데 그나마 숨통을 틔워주던 기초연금마저 바뀐다니 걱정이 앞서는 것이 당연합니다.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는 월 745만 원 버는 부부도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식의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접하면 우리 어르신들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나는 정말 하루하루 생활비가 빠듯해서 이 돈이 꼭 필요한데 어딘가에서는 소득이 넉넉한 사람도 이 돈을 받아간다고 하니 허탈한 마음이 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국민적인 목소리가 커졌고 결국 정부도 칼을 빼들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유인 채널에서는 도대체 정부가 왜 갑자기 기초연금 제도를 손보려고 하는 것인지, 그 속사정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 변화가 지금 연금을 받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가장 알기 쉽게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기초연금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나는 무엇을 대비해야 할지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 정부의 움직임은 단순히 작은 부분을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제도 전체의 판을 바꾸는 전면 개편의 신호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귀를 활짝 여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하나하나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돈이 되고 살이 되는 알짜배기 정보들만 알려드리는 자유인 채널입니다.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름 그대로 어르신들의 기초적인 노후 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기 위해 드리는 연금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과의 차이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쉽게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제가 젊었을 때부터 매달 꼬박꼬박 부었던 적금과 같습니다. 제가 낸 돈과 그동안 쌓인 이자를 나중에 돌려받는 개념이지요. 그래서 많이 낸 사람은 많이 받고 적게 낸 사람은 적게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낸 돈을 기반으로 받는 것이니 이건 당연한 제 권리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제가 낸 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 딸, 젊은 세대들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기금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즉 개인의 기여와는 상관없이 국가가 정한 일정한 나이와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에게나 지급되는 사회 복지제도의 한 종류인 셈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처럼 내가 얼마를 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격 요건이란 무엇일까요? 현행법상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이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시는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이 바로 모든 논란의 중심에 있는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입니다. 정부는 매년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어르신 전체를 소득과 재산 순서대로 한 줄로 쭉 세웁니다. 그리고 정확히 100명 중 70등까지 선을 그어서 그 선 아래에 있는 분들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르신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점이 나옵니다. 도대체 그 소득이랑 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단순히 내가 한 달에 버는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바로 소득인정액이라는 아주 중요하고도 복잡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기준선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만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소득인정액은 말 그대로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는 뜻인데요. 계산 방식이 조금 복잡합니다. 어르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월 소득이 얼마인지를 따져보는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네 가지가 포함됩니다. 첫째, 일해서 버는 돈인 근로소득. 둘째,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처럼 매달 받는 연금소득. 셋째, 아파트나 주택, 땅 같은 부동산. 넷째, 은행 예금이나 주식 같은 금융자산 그리고 자동차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자유인 할아버지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할아버지는 작은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고 젊을 때 부었던 국민연금을 매달 50만 원씩 받고 있으며 동네 노인정에서 소일거리로 한 달에 60만 원을 버십니다. 은행에는 비상금으로 3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는 자유인 할아버지의 소득인정액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먼저 한 달 수입 110만 원 국민연금 50, 근로소득 60을 그대로 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근로소득 공제라는 것을 해줍니다. 일에서 버는 돈은 어느 정도 빼고 계산해 준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110만 원에서 기본으로 108만 원을 빼주고 거기다 추가로 30%를 더 빼줍니다. 그러면 할아버지의 월 소득은 순식간에 몇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은 재산입니다. 아파트와 예금, 자동차를 전부 돈으로 환산합니다. 아파트 시세, 예금액 등을 더한 뒤 여기서 또 여러 가지 공제를 해줍니다. 지역별로 기본적으로 빼주는 기본재산액 공제가 있고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일정 금액을 빼주는 금융재산 공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1년치 이자율과 비슷한 소득 환산율을 곱해서 월 소득으로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나온 최종 금액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올해 2025년 기준으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 단독 가구는 이 소득인정액이 월 228만 원, 부부가 함께 사시는 어르신 부부 가구는 월 364만 8천 원보다 적어야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설명해드린 각종 공제 제도가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재산을 숨겨주거나 소득을 대폭 줄여주는 마법처럼 작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근로소득 공제가 대표적입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버시는 어르신들을 응원하고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 공제 혜택이 너무 크다 보니 실제로는 소득이 꽤 높은 분들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언론에서 지적한 사례를 보면 한 달에 437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버는 어르신도 각종 공제를 적용하고 나니 소득인정액이 기준선 아래로 뚝 떨어져서 기초연금을 타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부부가 합산해서 한 달에 745만 원을 버는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꼬박꼬박 수령하는 사례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회 곳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 제도인가? 정말 피 같은 세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쓰이고 있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단돈 몇만 원이 부족해서 폐지를 줍는 어르신이 계신데 다른 한쪽에서는 외제차를 굴리고 자식들에게 넉넉한 용돈까지 주면서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심각한 불공정 아니겠습니까? 물론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청해서 받은 것이니 그분들을 탓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문제는 바로 그 기준 자체에 허점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제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큰 문제가 더해졌습니다. 바로 돈 문제입니다. 기초연금 제도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나라의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제도가 처음 시작될 무렵인 2014년에는
1년에 약 6조 9천억 원이 들었는데 올해는 그 금액이 무려 26조 1천억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불과 10년 사이에 나라가 쓰는 돈이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앞으로 고령 인구는 더 빠르게 늘어날 텐데 이런 속도라면 나라 재정이 감당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경고등이 켜진 셈입니다. 결국 정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기초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임무를 국민연금연구원이라는 곳에 맡겼습니다. 여기서 국민연금연구원이라는 이름이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국민연금만 연구하는 곳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관은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 전반을 설계하고 나라 살림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방안까지 연구하는 정부 소속의 최고 전문가 집단입니다. 즉, 정부 부처 내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수준을 넘어 훨씬 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으로 제도의 문제점을 파헤쳐 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난 4일 이 국민연금연구원은 기초연금 선정 기준, 모형 분석이라는 연구과제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대상자를 정할 때 사용했던 계산 방식에 오류나 문제는 없었는지 아주 정밀하게 따져보는 작업을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번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앞서 설명해드린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점입니다. 지금처럼 소득이나 재산에서 이런저런 공제를 많이 해주는 것이 맞는지,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의 문제는 없는지, 자동차는 어떤 기준으로 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등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선이 정확하게 설정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매년 정부가 발표하는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 금액이 정말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실제 소득과 재산 분포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혹시 예측이 빗나가서 엉뚱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거나 불이익을 보는 경우는 없는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이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것은 단순히 전문가들의 연구에서 그치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상 기초연금 제도 개편을 위한 사전 작업이자 첫 단추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라 앞으로 기초연금 제도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제도가 바뀐다면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이 부분이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일 겁니다. 가장 큰 변화의 갈림길에 서게 될 분들은 바로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는 있지만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선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는 분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소득은 꽤 높지만 여러 가지 공제 혜택 덕분에 소득인 정액이 기준선 바로 아래에 있어서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단독가구 기준선이 228만 원인데 어떤 분의 소득인 정액이 계산 결과 220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분은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 정부가 이번 연구를 통해 앞으로는 근로소득 공제를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또는 부동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비율을 더 높이겠습니다라고 기준을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분의 소득인 정액은 순식간에 230만 원, 240만 원으로 훌쩍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번 자격심사에서는 기준선을 넘게 되어 안타깝게도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금껏 당연하게 받아왔던 돈이 하루아침에 끊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번 제도 개편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이번 개편으로 오히려 혜택을 보게 될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지금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지만 정말로 생활이 어려운 소득 하위 계층 어르신들입니다. 제도 개편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어정쩡하게 여러 사람에게 찔끔찔끔 나눠주기보다는 정말로 도움이 절실한 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는 독거 어르신에게는 지금보다 기초연금 액수를 더 올려드리고 대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어르신들의 연금액은 조금 조정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제도가 정교하게 다듬어지면 지금까지는 억울하게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복지, 사각지대의 어르신들이 새로이 혜택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소득이나 재산이 명확하게 낮은 수준에 계신 어르신들은 어떨까요? 이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의 칼날은 주로 소득 상위 계층, 그리고 기준선에 걸쳐 있는 분들을 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로 생계가 어려운 분들의 지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제도가 공정하게 바뀌면서 더 두터운 보호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아직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이제 막 연구가 시작된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바로 변화의 방향성입니다. 앞으로 기초연금 제도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더 깐깐하고 더 엄격한 기준으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대충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에 큰 힘이 되어주는 정말 소중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소중한 제도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고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제대로 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뢰와 형평성이라는 두 개의 기둥이 튼튼하게 받쳐주어야 합니다. 일부의 편법이나 제도의 허점 때문에 대다수의 선량한 어르신들이 피해를 보거나 제도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부의 제도 개편 움직임은 당장은 불안하고 걱정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모두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그 과정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자유인 채널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최대한 빠르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몇 초만 시간을 내어 아래로 스크롤하여 댓글을 남기고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르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이 비디오를 SNS에 공유하거나 단체톡 같은 친구들의 모임에 공유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몇 초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검토가 기초연금 제도의 전면 개편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일부 기준을 손보는 소소한 조정에 그칠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흐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발표와 새로운 소식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우리 어르신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앞으로의 변화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